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공직자 여러분들,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명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 이 좋네. 이것도 역시 윤정부의 규제 완화인가? 슈퍼생스 쏴주신 지영민 선생님 그리고 킹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주고받는 명품백 속에 정이 싹 트는 그런 나라, 이게 무슨 소린지 만평을 통해 보시죠.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철조망 위 하늘에 풍선이 난무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 남에서 북으로 날아가는 대북 전단 풍선. 그 가운데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3개국 순방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까 이 대통령 전용기예요. 자, 이 비행기 안에 상황 하나가 말풍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 권익위라고 기사가 떠있고 이걸 본 사람은 자, 이제 긴장 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통탄할 일입니다. 자,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좋도록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뭐냐면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겁니다. 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세죠. 부패 방지, 고충 민원 처리, 행정심판을 주 업무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정부 조직입니다. 고충 민원이나 행정심판은 정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걸 이제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고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첩이나 송부까지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막 나라에서 도로 뚫는다고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막 헐값에 뺏어가도 찍소리 못하고 할아버지 알아눕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법원은 좀 멀고 변호사 사고 3심까지 가고 힘든데 국민권익위는 훨씬 간소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부패 방지 업무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비위 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금지 조항에 따라서 조사하고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 경찰, 검찰에 이첩 송보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아먹은 영상에 대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6개월이나 끙끙 앓으면서 질질 끌더니 그제 결과를 드디어 발표합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은 징계는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아먹으면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린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다음이 문제입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자, 명품을 받아먹은 배우자의 남편인 공직자 윤 대통령과 그걸 준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했으나 종결 결정했다? 논했으나 종결 결정했다. 논의 결과 혹은 조사 결과 어떠어떠해서 이런 이유로 종결했다가 돼야지. 그냥 논의했는데 종결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논의했다는 게 종결 이유가 되나? 자, 청탁금지법 구조에서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품목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디올백이랑 샤넬 화장품이랑 양주를 최재형 목사한테 돌려줬습니까? 아직 안 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온 국민이 영상으로 다 본 거니까 그거 받았다는 거 인지를 못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지체 없이 반환하고 최 목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환도 신고도 안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모셔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반환 창고에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을 해봐야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논의하고 종결했답니다. 그냥 막 개판이에요.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 막 자동으로 접속하고 허위 가입하는 거 차단하려고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지시에 따라서 클릭하고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요거 확인 클릭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뒤통수에 권익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이 www.용산.go.kr에 접속을 하는데 디올백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라라는 지시에 엉뚱하게 디올백이 없는 공간만 클릭하고 있습니다. 이 권익이 씨는 눈앞에 버젓이 있는 디올백이 애써서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하려고 하는데 자, 이분 목덜미에 대통령실 마크가 찍힌 칩이 박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실의 조정을 받는 디올백은 안 보이는 로봇이라는 거죠. 자, 이 용산.go.kr 여기 접속하려면 디올백이 안 보여야 되나 봅니다. 아, 그리고 뭐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들려야 되죠. 자, 지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건익이라는 그런 한숨 섞인 농담도 돌고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왼쪽에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여사님 무죄 하고 꿇어앉아서 디올백 수령의 족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엔 쓸쓸한 뒷모습에 올가미 하나가 날아가고 있죠. 2심에서 유죄받은 조국 대표의 뒷모습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에 대한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인정이 돼서 조국 대표는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참 공정하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백 중에 백이 나타났습니다. 자, 왼쪽부터 작년 연말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올 명품 백 포장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그려진 에코백. 이거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나가면서 들고 있던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김여사 수수 의혹 법 위반 없음 권익위라고 쓰여 있고 안에는 부적 같은 면제부가 들어있는 더플백이라는 큰 백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면제부.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명품 받으면 뇌물 아니라고 권익위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들은 빨리 공직자 배우자 전용 매장을 얼른 오픈하시고 앞으로 뭐 좀 일 좀 쉽게 풀려고 뇌물 줘야겠으면 해당 공무원 사모님한테 명품으로 주시면 다 되나 봅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제가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하는 B씨가 공직자 A씨한테 1,000만 원을 아가리에 콱 쑤셔놓고 싶다. 그러면 디올 조그만 파우치 백 5개를 사서 A씨의 아내 K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고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으니까 뭐 그러면 A씨의 아내 K씨는 그거를 가져가서 깡을 하는 거예요. 이 백이 개당 300만 원이잖아요. 업체에 가서 뭐 개당 200에 넘기고 5개니까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고 업체는 디올백 수요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들인 디올백을 개당 뭐 250에서 270 약간 저렴하게 되파는 거죠. 기가 막힌 사업이네. 야, 이거 근데 제가 이거 농담을 이렇게 하면서도 좀 무서워요. 진짜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다가는 이런 사업 하는 사람 나올 것 같죠? 자, 장돌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가 순방 중이잖아요. 하필 딱 이 시점에 권익위는 각하와 여사님 맘 편히 다녀오시라고 이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게 화제가 됐죠. 김디올 여사님이 들고 있는 저 백, 강아지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말하는 그림이 담긴 재활용 에코백입니다. 아, 여사님은 전에도 이렇게 에코백을 든 모습으로 나 환경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지를 어필하면서 간혹 나타나셨죠. 아니 근데 김디올 여사님 하면 건희백이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 가방, 그 백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니 만평가들은 이거를 손이 근지러워서 안 그릴래야 안 그릴 수가 없죠. 자, 만평 속에서는 에코백 안에 디올 쇼핑백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걸 바라보는 심정이 딱 이렇습니다. 아무리 에코백을 들고 그걸 보여줘도 국민들은 아, 여사님이 환경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다 디올 조그만 파우치만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명품백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고쳐 써놓고 걔는 대통령실에 충성스러운 개 권익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총기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는 윤의 표정, 뻔뻔하고 도도한 김디올 여사의 표정. 아휴, 참 일품입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사님이 아무리 에코백을 든들 사람들은 디올백만 떠올리고 인상 쓰게 마련이고 이런 풍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님은 이 가증스러운 사진에 살짝 그림을 입힙니다. 개 대신에 표독스러운 얼굴로 엎드려 있는 꼬랑지 머리 여사님과 말풍선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에서 백을 걸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 만평입니다. 조금 더 센 에코백이에요. 똑같은 그림체로 강아지 대신에 그 문제의 영상에 나왔던 김디올 여사님의 모습, 디올 조그만 파우치백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고요. 말풍선은 역시 녹색의 같은 폰트로 yes 디올백이라고 앞부분에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또 이렇게 살짝 고쳐놨습니다. 야, 이거는 뭐 진짜 만들어서 팔아도 좀 팔리겠어요. 아니 뭐 에코백이라는 게 원래 세상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물건이니까 뭐 이런 이미지를 넣어도 어떤 면에선 좋은 정의로운 그런 에코 상품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기업 만평 성철수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기자협회에서 나오는 만평이다 보니까 언론 문제를 항상 다룹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윤석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건으로 작년 12월에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죠. 방송기자연합회는 검찰은 언론을 겁박하지 말라라고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검찰 조사 받으러 나와서 이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되묻는 김용진 대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풍자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신 김에 뭐 좀 여쭤볼게요.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어떻게 생각하시지? 의연하고 멋있죠. 그림 속에서 뒤에 검찰이 부끄러워서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자리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하시면은 요 링크를 클릭해서 요 김용진 대표의 기자회견 뒷부분까지 마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에 진짜 언론인의 기백을 보여드리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